밤의 장막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싸자 JK그룹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한 고독한 섬처럼 떠 있었다. 그 중심에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목으로 제작된 거대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그의 실루엣은 권력과 통제의 상징 그 자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불빛의 행렬을 무심하게 좇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고요하지 못했다. 손에 들린 크리스탈 잔 안에서 호박색 위스키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오늘 이사회는 성공적이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경쟁사들은 JK의 압도적인 추진력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강태준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전략가이자 냉혹한 승부사였다. 하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단 하나의 균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그의 아내 한서연이라는 이름이었다. 회장님, 인터컴에서 박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준은 대답 대신 잔을 들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한성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된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니 이혼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군요.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한성그룹. 한때는 유망한 중견 기업이었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들이었다. 2년 전 JK그룹은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흡수 합병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부채를 떠안았다. 그리고 그 계약의 일부로 양가의 결합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라는 명목하에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 강태준과 한성그룹의 장녀 한서연의 결혼. 물론 그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의 모습은 없었다. 양가 어른들과 법률 대리인들이 모여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그들에게 전해 내일 중으로 내 변호사팀이 연락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아가신 명예회장님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됐어. 태준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이 정략 결혼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분이었다. 사업을 위해서는 감정 따위는 사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분. 태준은 그를 존경했지만 그의 방식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았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힌 이 결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자와 부부 행세를 하라니 생각만 해도 역겨웠다. 알아서 처리해. 인터컴을 끄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2년. 그는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낼 날만을 기다려왔다. 한서연. 그 여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JK그룹의 지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한성그룹은 이제 제법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도 이 불행한 계약의 끝을 바라고 있을 터였다. 태준은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알코올의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갑갑한 사무실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어딘가 다른 공기, 다른 분위기가 필요했다.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그의 이름, 그의 직위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곳.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베리타스의 스카이라운지 바였다. 이곳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상류층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태준은 이곳의 창가 쪽 구석자리를 선호했다.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 배 들어서자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선율과 은은한 조명이 그를 맞았다. 그는 익숙하게 구석자리로 향해 앉았다. 바텐더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았다. 싱글 몰트 위스키 스트레이트. 잠시 후
그의 앞에 새로운 잔이 놓였다. 그는 고갯짓으로 감사를 표하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완벽한 자유를 되찾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것일까?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바의 한쪽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짙은 네이비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한 곡선을 그려냈다. 길고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그 어떤 여자보다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시끄럽게 떠들지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칵테일 잔을 손에 든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독립적인 분위기가 태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곳에 드나드는 여자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파트너이거나 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온 이들이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샴페인 잔에 맺힌 기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은 축하를 해주고 있는 중이었다. 3년에 걸친 국보급 고려 불화 복원 프로젝트가 오늘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본 모습을 몰랐다. 재벌가의 딸도 서류상의 유부녀도 아닌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는 복원 전문가 헬레나. 그녀는 이 이름 아래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2년간의 계약 결혼.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법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은 늘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끝이 보였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녀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버지의 회사도 안정을 찾았고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파리의 작은 복원 스튜디오를 차릴 계획이었다. 오늘 밤은 그 새로운 시작을 자축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다. 가족들은 그녀의 성공을 알지 못했고 친구들에게조차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숨겨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오히려 그녀의 고독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느껴졌다. 은은한 샌다루드 향이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수트를 입은 남자는 조각상 같은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바텐더에게 무언가를 주문하고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혼자 오셨나 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위스키처럼 깊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이런 곳에서 남자들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은 늘 비슷했다. 하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추근대거나 가벼운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잔을 받아들고 그녀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의 야경은 언제 봐도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죠. 그의 말에 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경을 보며 아름답다거나 낭만적이라고 말하곤 했다. 복잡하다는 표현은 처음이었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그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서연은 순간 숨을 참았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저 수많은 불빛들 아래 각자의 욕망과 슬픔, 기쁨과 좌절이 뒤섞여 있겠죠. 저렇게 한데 모여 빛나고 있지만 사실은 철저히 혼자인 섬들처럼. 그래서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외로워 보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자에게 흥미를 느꼈다.
외로움을 즐기는 분이신가 보군요.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즐긴다기보다는 익숙해졌다고 하는 편이 맞겠네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예술과 철학 인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박식했고 서연의 전문 분야인 예술세도 깊은 조예를 보였다. 서연 역시 그의 통찰력 있는 시각과 지적인 유머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고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알코올 기운과 함께 낯선 설렘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고독한 영혼. 서로의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솔직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파리의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이야기에 대해 털어놓았다. 남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당신의 눈을 보면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이루게 될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바이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재즈 연주가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쉬움이 짙게 내려앉았다.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떠올랐다. 시간이 괜찮다면 칵테일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제 방에서. 남자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에 그녀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내일이면 다시 한서연이라는 족쇄를 짊어져야 할 그녀였다. 오늘 단 하루만 완벽한 헬레나로 살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예약한 곳은 호텔의 최고층 로열 스위트룸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방에 들어서자 배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한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다. 남자는 미니배에서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등 뒤로 다가온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천이 얇은 드레스 위로 전해졌다. 당신은 누구죠?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남자는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은 그냥 당신에게 이끌린 한 남자. 그리고 당신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유일한 여자.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닿았다. 서연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입술을 찾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열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영혼의 교감이었다. 강태주는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에 휩싸였고 한서연은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맛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이름도 배경도 모른 채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서로를 탐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새벽의 푸른빛이 창문을 물들일 때까지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스위트룸의 침묵을 갈랐다. 강태주는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에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어젯밤의 열기는 간데없고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텅 비어 있었다.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웃음소리 깊이를 알 수 없었던 눈동자, 그의 손길에 가늘게 떨던 하얀 어깨, 그리고 귓가를 맴돌던 나지막한 속삭임.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 밤을 떠올렸다. 강태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완전히 몰입했던 순간. 그는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게 끌렸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하지만 베개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가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프리지아와 샌다루드가 오묘하게 섞인 듯한 맑으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향.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베개에 코를 묻었다. 그 향기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협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박 비서, 그리고 법무팀. 그는 모든 알림을 무시한 채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젯밤부터. 박 비서. 태주는 박 비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단호하게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조급함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어젯밤 베리타스 호텔 스카이라운지 배 있던 한 여자를 찾아 10시경부터 마감 시간까지 바 창가 쪽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다. 박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회장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것은 금기였지만 이번 지시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인상착의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 긴 검은 머리, 그리고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분위기가 남달라. 쉽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호텔의 모든 CCTV 출입 기록 필요하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정보력을 사용해. 오늘 안으로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샤워 가운을 걸치고 창가로 다가갔다. 떠오르는 태양이 마천 루들 사이로 붉은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 역시 JK그룹의 회장 강태준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흔적을 씻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피부에 각인된 그녀의 감촉과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녀의 모습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JK그룹 타워로 돌아온 태주는 완벽하게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그리고 누구도 감히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한서연 씨와의 이혼 서류 어디까지 진행됐지? 법무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최종 합의안입니다, 회장님. 양측 변호인단이 모든 조건에 합의했으며 이제 2분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한성그룹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됐군. 태주는 서류를 건네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2년간 그를 올가매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다. 그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어젯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여야 한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의 여자는 그저 하룻밤의 일탈일 뿐이다.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걸 끝내도록, 내일 오전에 한서연 씨 측과 최종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박 비서의 연락에 쏠려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밀려왔다. 박 비서의 능력이라면 벌써 무언가 찾아냈어야 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일까? 오후 늦게 마침내 박 비서가 회장실 문을 노크했다. 그의 손에는 2개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개인 신상조사 보고서라는 표제가 붙은 얇은 파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혼 합의서 최종본이라는 라벨이 붙은 두꺼운 법률 서류철이었다. 태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보고서 파일을 가리켰다. 찾았나? 네, 회장님. 박 비서는 파일을 태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의 표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베리타스 호텔 로비의 CCTV에 찍힌 그녀의 선명한 사진이 있었다.
짙은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홀로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도 그녀의 우아하고 고고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다음 장을 넘기자 그녀의 신상 정보가 나타났다. 이름 한서연 헬레나라는 예명으로 활동 직업 고미술품 복원 및 감정 전문가 소속 개인 스튜디오 아뜰리에 헬레나 운영. 그녀의 이력은 화려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사학과 문화재 보존학을 복수 전공하고 루브르 박물관 복원팀에서 경력을 쌓은 뒤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개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로 통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고려 불화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 스크랩도 첨부되어 있었다. 태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번졌다.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고고하고 지적인 분위기는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그녀의 스튜디오 주소와 연락처가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가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옆에 놓인 두꺼운 이혼 합의서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건 뭔가 법무팀에서 최종 확인을 요청한 이혼 합의서입니다. 내일 서명하시기 전에 검토해보시라고. 알았어, 나가봐. 박 비서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자 태주는 이혼 합의서를 펼쳤다.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 서명란으로 곧장 넘겼다. 갑과 을의 이름 옆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을 붙이는 작은 칸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의 사진은 이미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을 한서연의 칸에 붙어 있는 작은 사진. 태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방금 전 조사 보고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베리타스 호텔에서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여자.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던 그 여자. 그가 오늘 하루 종일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 여자 헬레나. 그녀가 한서연이었다. 태주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세상이 그에게 이토록 잔인한 농담을 던질 줄이야.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서류상의 아내.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하룻밤의 여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파일을 번갈아 보았다. 헬레나의 조사 보고서와 한서연의 이혼 합의서. 한 여자의 두 가지 다른 삶. 그는 지금까지 그녀의 한쪽 모습만 보고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겨왔다. 정략 결혼의 희생양 아버지의 회사를 위해 팔려온 여자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누구보다도 독립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자. 그렇다면 어젯밤의 그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혼을 앞두고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유희를 즐긴 것일까? 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그를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역시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복잡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분노, 배신감,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독한 호기심. 그는 이제 이 이혼을 예전처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그의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다. 태주는 만년필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자기 이름 옆에 서명하려던 손을 멈췄다. 그는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놓고 한참 동안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시간은 강태준의 편이 아니었다. 이혼 서류 서명을 갑자기 취소한 후 며칠이 흘렀다. 그는 법무팀에게는 추가 검토 사항 발생, 한성그룹 측에는 긴급 경영 현안이라는 모호한 핑계를 댔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JK그룹의 법무팀과 한성그룹 양측 모두 혼란에 빠졌지만 감히 누구도 JK그룹 회장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밤늦도록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2가지 신상이 담긴 파일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다. 한쪽은 단아한 증명사진이 붙은 아내 한서연의 이혼 서류. 다른 한쪽은 전문가의 아우라가 풍기는 보건가 헬레나의 조사 보고서. 그는 이 2개의 파일을 번갈아 보며 지난 며칠간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사실을 밝힐까?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당신에게 반했다고. 하지만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노란한 패배자처럼 보일 터였다. 그렇다면 이대로 이혼을 진행하고 그녀가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 헬레나에게 접근할까, 그 생각은 더욱 불쾌했다. 그것은 기만이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가 느낄 배신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통제광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과 예측 안에서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었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지독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한서연을, 그리고 전문가의 가면 뒤에 있는 진짜 헬레나를. 그때 박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회장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방아사유산 G복원 프로젝트의 공식 발대식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JK그룹이 단독 후원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한다는 박물관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건성으로 넘겨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행사는 부사장이나 전무급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는 문화사업 후원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대외적인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적당한 사람 보내도록 해. 하지만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초빙된 분이. 박 비서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냈다. 헬레나 보건가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박물관 측에서 삼고초려 끝에 모신 분이라고 합니다. 태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헬레나,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집요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발대식에 내가 직접 간다. 박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다. 회장이 직접 이런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강당은 기자들과 문화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단상 중앙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금동미륵보살방아사유산기 거대한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장내에는 엄숙하면서도 기대감에 찬 공기가 흘렀다. 한서연은 단상 옆에서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헬레나로서 대중 앞에서는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평소 작업실에서 입던 편한 복장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트위드 투피스를 차려입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박물관 하계색에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세상 속에 있었다. 그때 강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JK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박 비서를 비롯한 임원들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장내의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 역시 소란스러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남자. 며칠 전 베리타스 호텔에서 그녀의 하룻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가 왜 여기에, 어떻게, 수만 가지 질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프로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세차게 뛰는 심장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의 기억, 그의 뜨거운 숨결과 강렬했던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박물관장이 황급히 다가와 강태준을 맞이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국가의 보물을 되살리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JK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시선은 인파를 꿰뚫고 곧장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한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투피스를 입은 그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우아하고 전문적이며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마침내 박물관장이 그를 서연 앞으로 이끌었다. 회장님, 이쪽은 이번 복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으신 헬레나 선생님이십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자이시죠. 헬레나 선생님, 이분은 JK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강태준.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사업 수완으로 재계의 황제로 군림하는 남자. 그리고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인 남자. 그녀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경제뉴스에서 스치듯 보았던 얼굴이었다. 하룻밤의 일탈 상대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그룹의 회장이자 곧 이혼할 남편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본 사람처럼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헬레나라고 합니다. JK그룹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약간 차가웠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어젯밤의 강렬한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스파크처럼 튀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남편이라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듯했다. 그녀의 영인은 완벽했다. 강태준입니다. 헬레나 선생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가 헬레나 선생이라는 호칭을 강조하는 방식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발대식이 시작되고 서연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단상에 올라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방아사유상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복원 계획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복잡한 화학약품의 이름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과정들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그녀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프로였다. 태준은 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브리핑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녀의 목소리 표정,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상상했던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그녀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태준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태준 회장입니다. 헬레나 선생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서연은 심장이 철렁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방금 설명하신 복원 과정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복원 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어 있더군요.
JK그룹이 후원하는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만약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마치 투자금의 본전을 뽑으려는 사업가와 같았다. 장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박물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회장님. 하지만 국보급 문화재 복원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유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상기간 2년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소재를 물으셨는데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총괄 책임자인 제가 집니다. JK그룹은 후원자로서 명예를 얻으실 것이고 저희는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당당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그의 권위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질문을 프로젝트의 본질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역시 만만치 않은 여자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눈을 뜨자 강태준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인상적인 브리핑이었습니다, 헬레나 선생.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서연은 최대한 거리를 두며 말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 제가 직접 챙길 생각입니다. 그는 한 발짝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를 압도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귀에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헬레나 선생의 실력을 제 눈으로 직접 아주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어졌거든.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앞으로 시작될 위험한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유유히 사라졌다. 홀로 남은 서연은 차가워진 손을 감싸 쥐었다. 앞으로의 2년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국립중앙박물관 내 한서연의 작업 공간은 요새로 변했다. 특수 강화유리 24시간, 보안 시스템, 엄격하게 통제된 접근 권한. 그 무균 공간 안에서 헬레나로서의 서연은 오롯이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전문가용 확대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국보의 표면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에게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백 년 된 유물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평화는 강태준의 잦은 방문으로 깨졌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투자 진행 상황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같이 보건실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작업에 간섭하지는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한쪽 구석에 서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강렬하고 속을 알 수 없는 그의 시선은 늘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녀는 마치 현미경 아래 고정된 나비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작업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그를 비싸지만 불필요한 가구의 일부로 여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작업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오가는 모든 단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흘렀다. 오늘 진척은 어떻습니까, 헬레나 씨? 표면 부식 제거 작업 중입니다.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즉시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저는 전문가입니다. 웬만한 문제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쌀쌀맞은 대꾸는 오히려 그의 흥미를 돋우는 듯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다. 그 미소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놓아줄 생각 없는 쥐를 희롱하는 고양이처럼. 한편 도시의 반대편 태준의 사무실 못지않게 호화로운 다른 사무실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JK그룹의 가장 크고 지독한 경쟁 상대인 태양그룹의 양민석 회장이었다. 몰래 찍힌 사진들에는 강태준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찍힌 다른 사진들에는 그가 보건실 안에서 오직 한 여자 헬레나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강태준, 양민석은 헬레나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중얼거렸다. 완벽한 척, 약점 하나 없는 척하더니 결국 너도 여자에게 눈이 먼 평범한 사내놈일 뿐이었군. 양민석과 강태준은 오랜 숙적이었다. 수많은 사업에서 부딪혔고 그들의 경쟁에는 깊은 사적 감정이 얽혀 있었다. 현재 JK그룹과 태양그룹은 차세대 스마트시티 건설이라는 거대한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었다. 아주 작은 스캔들이라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내. 양민석은 부하에게 명령했다. 본명 과거 강태준과의 관계까지 전부. 놈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스캔들을 원한다. 강태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을 따라붙는 수상한 차량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박물관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시선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파파라치려니 했지만 본능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음을 경고했다. 보안팀에 조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양민석의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밤 보안팀이 보고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양민석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서영까지 미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임대한 오피스텔까지 따라붙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양민석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녀까지 노리고 있었다. 불륜 스캔들만으로도 타격은 클 것이다. JK그룹의 대외 이미지에 흠집이 갈 터였다. 하지만 만약 헬레나의 진짜 정체 그녀가 바로 강태준의 숨겨진 아내 한서연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그건 재앙이었다. 언론은 축제를 벌일 것이다. JK그룹 회장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아내와 불륜 연극, 재벌가의 계약 결혼, 그 추악한 실체. 그녀가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힘들게 쌓아 올린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결혼 관계를 이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힐 터였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그녀를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관심 박물관에 잦았던 발걸음이 그녀를 적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움직여야 했다. 최대한 빨리. 양민석이 여론을 장악하게 둘 수는 없었다. 한 발 앞서야 했다. 그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다. 어떤 루머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헬레나 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해. 회사도 박물관도 아닌 안전하고 완벽하게 사적인 장소로. 1시간 후 서연은 회장 비서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남의 한 주소로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밤에는 문을 닫는 사설 갤러리였다. 망설여졌지만 박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감쌌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강태준 혼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현대 조각품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의 그림자가 광택나는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칼로 벨 수 있을 듯 팽팽했다. 회장님, 무슨 긴급한 일이시죠? 그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태준이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평소에 능글맞던 표정은 사라지고 엄숙하고 냉혹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공영에 처했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 둘 다. 그는 그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그들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다. 박물관에 있는 그의 모습, 자신의 오피스텔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 둘 다 미행당하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태양그룹의 양민석 회장이 스캔들을 터뜨리려 하고 있어. 태준이 차갑고 정확한 어조로 설명했다. 그는 내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당신과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더군. 그런 스캔들이라면 JK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가로채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거지.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불륜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대중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지. 권력 있는 재벌 회장과 미스터리한 여성 미술 전문가. 언론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요. 당신의 커리어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명성은 박살날 테고, 사람들은 당신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스폰서와 잤다고 말할 거란 말이요. 그의 모든 단어는 그녀의 자존심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희생했다. 그 모든 것이 악의적인 루머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이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그는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양민석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요. 판을 뒤집는 거지. 루머를 부정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춰 그녀가 자신의 말을 곱씹을 시간을 주었다. 이혼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거요. 그가 선언했다. 그리고 당분간 대중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 연기를 하는 거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진지했다. 생각해봐요, 서연 씨. 우리가 부부로 함께 나타난다면 불륜에 대한 모든 루머는 의미가 없어지요.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겠소? 양민석은 바보가 되고 그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게 될 거요. 그의 논리는 냉혹하고 잔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척 연기하고 그와 한 집에 살며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은 끔찍했다. 못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오. 비즈니스 계약이지. 연극이라고 생각하시오. 역할을 맡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거요.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계약서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그녀가 그의 저택으로 들어가 살며 공식 석상에 함께 참석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외양을 유지할 것. 그 대가로 스마트시티 계약이 확정되고 양민석이 무력화된 후 그는 즉각적인 이혼에 합의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 그녀가 파리에 갤러리를 10개는 차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다. 서연은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다. 그녀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이제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유와 정체성을 희생해야만 하는 탈출구.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녀는 진실의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강태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완벽하게 감췄다. 그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녀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베리타스 호텔의 그 밤이 그에게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명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분노를 느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지는 걸 싫어하오.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양민석이 이기게 두진 않을 거요. 이번만은. 서연은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거절하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자신이 두려워하면서도 기묘하게 끌리는 남자와 위험한 게임을 시작할 것인가? 마침내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클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강 회장님. 이건 연극일 뿐이에요. 막이 내리면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강태준은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승리감이 차올랐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지만 굳은 결심 속에서도 슬픔이 엿보이는 그녀의 눈을 보며 그는 자문했다.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연극은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저택은 성층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저택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건축물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와 차가운 질감의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완벽하게 계산된 조경. 모든 것이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닮아 있었다. 웅장하고 완벽하며 동시에 서늘한 고독감이 깃들어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그 성의 현관에 섰다. 저택의 집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맞이했지만 그 호칭은 그녀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게만 들렸다. 그녀의 소박한 짐들은 대리석 바닥으로 된 광활한 로비 한가운데에 놓이자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내 서재와 침실은 동관에 있다. 태준이 저택의 구조를 설명하며 그녀를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당신은 서관 C관을 사용하게 될 거다. 침실, 드레스룸, 작은 거실까지 모두 갖춰져 있으니 불편함은 없을 거야. 공동 공간은 거실과 다이닝 룸뿐이다. 사적인 공간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도록 하지. 가정부들에게는 우리가 각자의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부라고 설명해뒀다. 그것은 동거의 규칙이라기보다는 휴전협정에 가까웠다. 그는 이 철저한 분리를 통해 그들의 관계가 철저히 비즈니스임을 상기시키려 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극은 무대 밖이 아닌 무대 위에서 펼쳐져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무대는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찾아왔다. JK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 디너.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사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그날 밤 행사장인 신라호텔 영빈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먼저 내렸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그는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 여인을 본 순간 행사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샴페인 골드 색상의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은 밤하늘의 달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목에는 태준이 의상에 맞추라며 무심하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강태준 회장 파트너를 데려온 건 처음 보는데. 설마 와이프인가? 수많은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태준은 서연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의 몸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의 팔에 가볍게 몸을 기댔다. 그녀는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의 옆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긴장했나?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전혀요. 박물관 발대식보다 사람이 적어서 오히려 편안한데요. 서연이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쳤다. 그녀의 대담함에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였다. 그들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고 예상대로 곧바로 사람들에 둘러싸였다. 특히 재계의 안주인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을 드러내며 서연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어머 회장님,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님을 그동안 어디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사모님은 어디 가문 따님이세요? 전공은 뭘 하셨고요?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피상적인 질문들을 우아하게 받아넘겼다. 그녀는 재벌가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들과 대화했다. 그녀의 모습에 처음에는 그녀를 얕보던 사람들조차 점차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태준은 한 걸음 뒤에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만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성과 품격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다. 문득 한 그룹의 회장 부인이
서연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어머, 사모님은 너무 학구적이시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술인이 역산이 하는 건 잘 몰라서요. 그저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 잘 키우는 게 최고죠. 그 말에는 서연이 재벌가의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모른다는 식의 미묘한 공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본 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제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의 지성과 열정이야말로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JK그룹의 안주인에게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는 최고의 파트너죠. 그의 예상치 못한 변호의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감탄사를 터뜨렸고 방금 전까지 서연을 공격하던 회장 부인은 얼굴이 붉어져 자리를 피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날 이후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공간을 지켰지만 마주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잠이 오지 않아 서재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방대한 예술사 서적 컬렉션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중세 채색 필사본에 관한 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 책은 어떻게 찾았소?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들어와서 그냥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해 보이는 공간이라서요. 그녀의 말에 태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이 거대한 집에서 서재를 가장 편안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대화를 나누었다. 샤갈의 색채와 렘브란트의 빛에 대해 그들이 사랑하는 예술가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준은 그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눈을 반짝이는지,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새삼 깨달았다. 또 다른 날 서연은 새벽까지 서재에서 일하는 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수백 개의 보고서에 둘러싸여 미간을 짚고 있는 그의 모습은 재벌 총수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남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방으로 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타서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태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마시면서 하세요.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태준은 한참 동안 식지 않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지난 수년간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낯선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연극을 위한 스킨십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그의 손길 계단을 내려갈 때 그의 팔을 잡는 그녀의 손길. 처음에는 어색하고 계산적이었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행사장에서 드레스 뒤에 복잡한 지퍼를 올려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맨살에 스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순간 숨을 멈췄다. 베리타스 호텔의 그 밤 서로를 탐닉했던 그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혼란스러웠다. 태준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올 때 그녀를 볼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이것은 계약일 뿐이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의 냉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책임감과 외로움을 발견하면서 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졌다. 이 연극에는 정해진 결말이 있었다. 커튼이 내려오면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어느 주말 저녁 그들은 태준의 부친 즉 JK그룹의 명예회장과의 저녁 식사에 참석해야 했다. 명예회장은 냉정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태준조차 어려워하는 상대였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무거웠고 명예회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녀를 평가하려 들었다. 내가 한성그룹 딸이냐? 듣자 하니 그림 복원가라지.
그런 하찮은 일로 JK의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태준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서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져가는 역사를 되살리는 고귀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JK의 정신 또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명예회장은 물론 서연 자신도 놀랐다. 그는 지금껏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을 잡았다.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택에 도착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괜찮소?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러셨어요? 굳이 아버님께 맞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내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소.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내.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것이 연극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순간 그 말의 진심을 느끼고 싶었다. 그들은 저택의 넓은 거실에 마주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연극이 멈춘 순간 그들은 더 이상 JK그룹의 회장과 그의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상처받고 외롭고 그리고 서로에게 불가해하게 끌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끈이 그들을 팽팽하게 묶고 있었다. 그 끈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질겨서 누구도 감히 먼저 끊어낼 수 없었다. 서울아트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연례 VVIP 자선 경매의 밤은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수백억을 호가하는 예술품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곳. 이곳은 부와 권력의 과시장이자 가장 우아한 전쟁터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전쟁의 중심에는 강태준과 한서연이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두 사람은 대한민국 사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JK그룹의 안주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처음에는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함께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보여주는 그들의 완벽한 호흡과 서로를 바라보는 애정 어린 눈빛. 물론 그것은 연기였지만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세기의 로맨스라는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냈다. 강태준이 아내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민석 회장이 퍼뜨리려 했던 불륜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양민석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강태준의 주가만 높여준 꼴이 되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더럽고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강태준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화려한 경매장에서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경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강태준과 한서연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서연은 칠흑 같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여신과 같은 자태를 뽐냈다. 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잠시 멈춰 서서 기자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오늘 밤 양민석이 움직일 거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태준이 서연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보안팀이 보내준 자료 잘 봤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를 좀 했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전후 짠유가 되어 있었다. 태준의 보안팀은 양민석이 서연의 파리 유학 시절 동료였던 피에르라는 인물과 접촉한 사실을 알아냈다. 피에르는 실력은 있었지만 논문 표절 문제로 학계에서 퇴출당한 인물이었다. 동시에 서연은 이번 경매 도록을 검토하던 중 특정 작품의 출처 프로버넌스가 석연치 않음을 발견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판 호이엔의 풍경화로 알려진 그 작품은
전문가인 그녀의 눈에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위작, 의외의 주어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태준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즉시 JK그룹의 유럽 지사를 통해 해당 그림의 이력을 역추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그림을 경매에 출품한 곳은 양민석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유령 회사 쉘 컴퍼니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양민석은 이중에 덫을 놓고 있었다. 그들은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다. 양민석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해 악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준은 와인잔을 들어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경매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양민석이 드디어 움직였다. 그가 눈짓을 하자 경매장 한 구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피에르였다. 잠깐만요, 이 경매는 사기입니다. 그의 고함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피에르는 성큼성큼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손가락으로 단상 옆에 서 있던 서연을 가리켰다. 저 여자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서연은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파리 유학 시절 제 연구 결과를 훔쳐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국보보건 프로젝트를 맡다니 이건 대한민국 예술계의 수치입니다. 장내는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양민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헬레나의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 모두가 당황한 서연의 모습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오히려 피에르를 향해 연민이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피에르, 오랜만이네요. 당신의 재능을 아꼈던 사람으로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소란스러웠던 장내를 순식간에 휘어잡았다. 여러분, 피에르가 언급한 논문은 15세기 플랑드르 회화에 사용된 안료 분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연구를 훔쳤다고 주장하지만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서연이 준비해온 파일이 화면에 띄워졌다. 화면에는 그녀가 소르본 대학 시절 지도 교수와 주고받았던 이메일들 연구 노트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원본 파일,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복원실의 공식 작업 일지 등이 날짜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증거는 피에르가 해당 주제에 접근하기도 전부터 그녀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뜬 것은 소르본 대학의 공식 징계위원회 결과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피에르가 다른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상습적으로 도용하여 징계를 받고 결국 학위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경력과 명예를 걸고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피에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양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첫 번째 카드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두 번째 카드가 남아 있었다. 잠시 후 문제에 얀판 호이엔의 그림이 경매에 붙여졌다. 시작가는 10억입니다. 경매사의 외침과 함께 양민석이 보란듯이 패드를 높이 들어 올렸다. 20억. 그는 태준을 도발하듯 쳐다보았다. 이제 강태준이 이 미끼를 물기만 하면 되었다.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패드를 들었다. 50억. 그의 배팅에 장내가 술렁였다. 양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격을 계속 올렸다. 70억, 100억.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숫자를 불렀다. 마침내 그림은 150억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에 강태준에게 낙찰되었다. 양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의 시간이었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경매였습니다. JK그룹의 강태준 회장님께서 역시 통 큰 결정을 내리셨군요. 자선 경매에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배우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최근 유럽의 최고 감정가들에게 의뢰하여 저 그림을 비밀리에 감정한 결과 저 그림은 안타깝게도 위작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거금을 쾌척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술계를 기만하는 행위에 동참하신 꼴이 되고 말았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아까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JK그룹이 VVIP 자선 경매에서 150억짜리 위작을 구매했다.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양민석은 강태준이 당황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태준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민석을 향해 박수를 쳤다. 양 회장님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JK그룹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가 양민석의 옆에 섰다. 사실 제 아내 즉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헬레나 역시 저 그림의 도록을 처음 봤을 때부터 위작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옆에 섰다. 양 회장님께서는 저 그림이 위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위작 판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셨을 리는 없고 어떤 감정객에 의뢰하셨는지 그리고 그 감정 보고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양민석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보고서 따위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폭로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 그림은 17세기에 사용되지 않았던 티타늄 화이트 안료가 미세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캔버스를 인위적으로 노화시킨 흔적이 자외선 투과 검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제작된 매우 정교한 위작입니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설명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태준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양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자선 경매의 위작을 출품하여 JK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을까? 제 보안팀이 이 그림을 출품한 유령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았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의 흐름은 결국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양민석의 태양그룹이었다. 양 회장님.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경매장에 울려 퍼졌다. 150억짜리 그림으로 JK의 명예를 사려 하셨습니까? 그 돈 저희가 대신 좋은 일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법정에서 물으셔야 할 겁니다. 양민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태준과 한서연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워서 이겼다. 아드레날린과 승리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그들의 합동작전은 두 사람 사이에 짜릿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태준은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숙여 속삭였다. 우린 꽤 좋은 팀이군.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존경심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눈가까지 환하게 접히는 진짜 미소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양민석 회장의 몰락과 JK그룹의 주가 폭등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상은 강태준의 완벽한 승리를 찬양하고 그의 옆자리를 지킨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헬레나에게 찬사를 보냈다.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지만 차 안의 두 주인공에게는 승리의 기쁨보다 어색한 긴장감이 더 무겁게 감돌았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적이라는 명분이 사라지자 이제 그들은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 남녀일 뿐이었다. 계약은 이행되었고 연극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커튼콜 그리고 이별이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사용인들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회장님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이제 더 이상 서연에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 역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서연은 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네요. 제 짐은 내일 아침까지 모두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계약 이행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그와 자신 사이에 다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관계가 이제 끝났음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태주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런 여자였다. 계약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약속을 우선시하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선명했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양민석 회장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의 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왔던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었다.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베리타스 호텔의 그 밤에 대해서. 그의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밤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점이자 동시에 가장 외면하고 싶은 비밀이기도 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당신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소.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당신을 찾았지. 당신이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최고의 보건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고백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소. 당신이 내 안에 한서연이라는 것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그럼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박물관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 당신은 이미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군요. 그렇소. 양민석 회장의 위협을 핑계로 이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 때도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소.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하게 속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그들이 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를 조종하고 기만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내 아버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었을 때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연기였군요. 아니,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절박하게 외쳤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소. 당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소.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정략 결혼의 상대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여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당신 말이 맞아. 처음 이 연극을 제안한 것은 양민석을 막는다는 핑계로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었던 내 이기심 때문이었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비겁한 방법이었지.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깨달았소. 당신의 열정,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빠져들었소. 내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도, 경매장에서 당신과 함께 싸웠던 것도 그 어떤 것도 연기가 아니었소.
계약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내 감정만큼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소. 그의 고백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혼란과 슬픔,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태주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를 꺼내왔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여기에 서명하고 싶지 않소.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이혼 서류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나는 서류상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소. 정략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소. 당신과 함께. 모든 권력과 통제력을 내려놓은 채 그는 오직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모두 드러내 보였다.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의 운명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서연은 눈물 어린 눈으로 그와 이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의 기만, 그리고 그의 진심. 연극이었던 순간들, 그리고 진실했던 순간들. 모든 기억들이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녀는 말없이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태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것을 끝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찢기 시작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종이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녀는 텅 빈 손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깊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베리타스 호텔의 열정적인 키스와는 달랐다. 그 밤의 키스가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다면 지금의 키스는 현실을 마주하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맹세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정략 결혼이라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 운명적인 하룻밤의 만남,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아슬아슬한 연극. 길고 긴 길을 돌아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다랐다. 이제 막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